내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남성 어르신들 중 60%가 85세 이전에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저는 단순한 통계 너머에 담긴 현실을 뼈아프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의 기대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주요 원인은 나쁜 생활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환자 진료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부터 습관처럼 이어온 흡연과 음주가 결국 폐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시던 박순철 어르신은 올해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을 3년 전부터 진료해 왔습니다. 당시 내원하셨을 때 이미 기침과 가래가 심했으며 잦은 숨참을 호소하셨습니다. 흉부 X-ray 검사와 조직 검사 결과 안타깝게도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박 어르신이 40년 넘게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워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차례 금연을 권유했지만 이 나이에 무슨 금연이냐 하시며 끝내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병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으나 폐 기능은 점점 악화되었고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박 어르신은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다며 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고 결국 입원을 반복하다가 호흡 부전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소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며 짧은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 몇 차례 호흡을 고르셔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고 하셨던 말씀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냥 그때 담배 끊을 걸 이거 하나가 날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지. 눈가에 맺힌 눈물과 떨리는 손, 그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남긴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오랜 습관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지켜보아야 했기에 저 역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전문의로서 남성 어르신분들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만 없애면 남성 어르신들도 여성 못지않게 장수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청하셔야 제대로 된 건강 비결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증상 중 하나는 피로감입니다. 그 피로감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상당수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수면 부족이 만성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단순히 피로함을 넘어 여러 만성 질환과 직결되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하곤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셨던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김 어르신은 올해 75세로 오랜 기간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어르신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늘 피곤하고 속이 울렁거리며 숨이 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했지만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면담과 상담을 통해 김 어르신이 최근 몇 년간 평균 수면 시간이 하루 4시간 내외로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정신적인 피로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수면 부족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를 악화시키며 뇌의 인지기능 저하를 촉진해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면 중에는 신체 각 기관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점차 기능을 잃고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남성 어르신들이 수면 부족에 빠지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또는 가족 내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생계나 자녀 부양 부담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불편감입니다. 야간 빈뇨, 관절 통증, 숨참 등으로 인해 잠에서 자주 깨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셋째는 수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낮에 장시간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등 비효율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치료 시간이라는 사실을 어르신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수면은 약이자 예방주사이며 수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비밀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면 위생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수면 위생이란 숙면을 유도하는 생활 환경과 습관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셋째,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피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다른 활동은 가능한 한 침실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우울증 등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통해 수면의 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코를 심하게 고는 증상으로 시작하여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심장과 뇌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과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숨이 가쁘고 기침이 잦은 남성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래된 흡연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은 남성 어르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수명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 중에는 젊은 시절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수십 년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지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만성적인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피로감 등을 안고 살아가며 결국에는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셨던 박종일 어르신의 사례는 지금도 제 마음 한켠을 무겁게 만듭니다. 박 어르신은 73살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흡연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생활이 무려 50년 가까이 이어졌고 그동안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수없이 했지만 늘 실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원 당시 어르신은 지속적인 기침과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 체중 감소를 호소하셨고 검진 결과 말기 폐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미 양쪽 폐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고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치료는 항암요법과 통증 조절 위주로만 진행되었으며 어르신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입원 중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담배 하나가 내 인생을 다 망쳤구먼.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흡연은 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고혈압과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며 뇌졸중이나 말초혈관 질환의 위험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위암, 방광암, 췌장암 등 다른 장기의 암 발생률도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각종 감염 질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치매 위험 역시 흡연자에서 비흡연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흡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오랜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담배로 여길 정도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흡연은 단순한 의지로 끊기 어려운 중독입니다. 둘째, 과거에는 담배가 남성다움이나 사회적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문화적 배경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셋째, 흡연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고독함을 달래주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흡연은 결코 남성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흡연은 폐를 짓누르고 심장을 병들게 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소중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빼앗는 파괴적인 습관일 뿐입니다. 특히 손자, 손녀를 보고 자식들과 함께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술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남성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알코올 중독까지 진행된 분들도 계셨고,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간이 심각하게 손상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술을 삶의 일부로 여기며 살아오신 경우가 많아 음주가 단지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오랜 사회문화 속에 뿌리박힌 고정관념이라는 사실도 함께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셨던 이영만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어르신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지인들과 어울려 거의 매일 술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주 한두 잔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양이 늘어 결국 하루에 소주 2병 이상을 마시는 수준이 되셨습니다. 가족들도 여러 차례 음주를 줄이시라고 권유드렸지만 나이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 나이에 마실 자유는 있어야지라는 말로 넘기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르신은 잦은 구토, 식욕 저하, 황달, 복부 팽만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 검사 결과는 간경변 말기였습니다. 이미 간 기능이 대부분 손상되어 치료가 어렵고 간암으로의 진행 가능성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지속적인 통증과 피로, 구역감 속에서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시다가 결국 몇 개월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생전에 나는 그냥 술 좋아했을 뿐인데 이렇게 죽게 될 줄은 몰랐다며 후회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음주는 단지 간을 망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신체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며 장기적으로는 뇌 기능 저하, 심장병, 췌장염, 위장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손상될 때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병이 심각해진 후에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는 또한 낙상, 교통사고, 폭력사건, 자살 등의 간접적 위험까지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남성 어르신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술을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소주 한 병쯤은 거뜬하다, 젊을 때부터 마셔왔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윤활유라고 말하시며 술 없는 모임은 의미 없다고까지 하십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술이 건강을 해치는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종종 가볍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음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이 간에 나쁘다는 수준이 아니라 알코올이 신체 내에서 대사되며 독성 물질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간세포가 파괴되며 염증과 섬유화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과정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음주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자발적인 절주와 금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 습관을 바꿔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처음부터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음주 빈도를 줄이고 마시는 양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마시던 술을 격일로 줄이고 소주 한 병에서 반 병으로 양을 조절하며 혼자 마시는 술보다는 가족이나 의료진의 감시 아래 조절된 음주를 시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일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음주 횟수와 양, 음주 후 신체 반응 등을 기록하면서 점차 술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의료진의 역할입니다. 음주 문제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은 비난보다는 공감과 협력을 통해 어르신이 스스로 음주를 줄이도록 도와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내과 전문의와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는 알코올 중독 상담과 치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자주 마주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 부족이 남성 어르신들의 건강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지 체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무너뜨리고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생활의 중심이 가정으로 옮겨가며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운동 부족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근육 감소증, 관절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는 충청남도 예산군에 거주하시던 김진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육체 노동을 평생 해오셨기에 자신은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년 이후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셨고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이나 식사, 낮잠으로 하루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으며 잦은 피로와 무기력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료를 통해 확인된 것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량 감소, 복부 비만, 고혈압, 혈당 조절 장애 등이었습니다. 특히 하지 근육이 약화되면서 낙상 위험도 높아졌고 그 결과 어르신은 집안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는 사고를 겪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르신은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회복이 더디고 스스로 걷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울감과 인지기능 저하까지 겹쳐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운동 부족은 단지 체중이 늘어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문제를 넘어서 전신의 기능을 급격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위협 요소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청장년기에는 활동량이 많았다가 은퇴 이후 활동이 급격히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 부족은 치매의 위험을 높이며 우울증과 불면증을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감마저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어렵고 거창한 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이라 하면 전문적인 체육관에서 기구를 사용해야 하거나 힘든 동작을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루에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심장 기능 향상, 혈압 조절, 혈당 개선, 관절 강화, 정신적 안정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둘째, 운동은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도 증가하게 되고 운동에 대한 지속 동기부여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역 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실버 체육 프로그램이나 걷기, 동아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움직이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일상 속 공동체 활동은 신체 건강은 물론 정서적인 만족감도 제공합니다. 셋째,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이는 가족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안전한 보행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벤치나 그늘이 충분하다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은 야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운동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어르신들이 운동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 효과를 체감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 혈압이나 혈당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수치를 보여드리면 어르신들은 자신이 실천한 행동의 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을 일주일간 한 후 혈압이 안정되었거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졌다는 설명을 들으면 이후에도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은 어르신의 행동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